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뻔뻔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주당에선 시정연설에 불참했죠. 그러면서 침묵 시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외면한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저렇게 국감을 방해하고 당사를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패거리들을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조차 윤석열 대통령은 무시하고 있고요. 이에 쳐다보지도 않는다 라면서 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기보다는 더 엄중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감 마지막 날 민주당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고 국민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따위에 협의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핵폭탄을 날린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통령 같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정말 뻔뻔하다, 이런 민주당의 단호한 대처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해로도 최근 대통령실의 내로남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엔 페널티까지 부과한다며 에너지 절감을 요구해놓고 정작 대통령실부터 총리실, 국회, 법원 등은 예외로 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2만 5천여 곳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조명의 30%는 꺼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 추경호 부총리도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정작 대통령실부터 총리실 등은 이런 제한 규정도 적용 안 받고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도 적용 안 받았다고 해서 내로남불에 휩싸인 겁니다. 이러니 정치권에선 이제라도 사실상 특혜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특권 의식 아니냐 이거죠. 이후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문재인 종북, 이재명 비리로 결정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고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윤석열의 3중위기, 먼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이재명만 잡아넣으면 본인들이 인기를 얻을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단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위기죠. 하청 노동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주거복지단체, 농민, 이해로도 청년, 장애인 등등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안보의 위기인데요. 대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한용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포기 선언이라며 극우 보수로 퇴화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도 포기하고 전쟁 위기는 방치하고 이게 대통령의 할 일이냐고요. 국민의힘 또한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러니 서울대에 퇴진을 요구하는 실명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앞서서도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2번이나 붙었었는데 세 번째로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은 거고요. 이건 첫 실명 대자보입니다. 간호학과, 의료학과 학생들이 직접 실명을 걸고 공개 비판한 거고요. 윤석열 차는 탈선에서 사라져라 이거죠. 반자유적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이 날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용기 있는 대학생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깨어있는 서울대생들 있구나, 응원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카이 대학생들이라고 혹은 부자들이라고 또는 엘리트들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다 적폐로 모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엘리트 탈을 쓰고 초부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일국의 장관 행세를 하고 있죠.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김의겸 의원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 얘기 그대로 한동훈 장관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엉뚱한 데서 찾으니 네거티브 대응에 힘을 쏟고 있네요. 참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대장동 특검의 열쇠를 지은 조정원 의원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 들불 번지듯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이 직무유기라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을 저렇게 비꼰 겁니다.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요. 어제 김혜영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굳이 비판한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서 여기저기서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옳다쿠나 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민주당 내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엔 다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동료 정치인들까지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연대의 가치를 짓밟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